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의 주제 바로 척추 건강입니다. 이 척추는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이 고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여러 가지 무리한 동작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척추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신체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동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상담 전화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원장님과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허리 통증,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릴 만큼 조금 전에 저도 좀 이제 서서 방송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일까요? 허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이제 가장 흔하게는 척추뼈와 그다음에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건강한 디스크로 척추뼈 사이에서 관절 역할을 잘 지탱하고 있다가 이 건강한 디스크 주변에 있는 조직이 약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조금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눌린 디스크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네. 약해진 부분이 파열이 돼서 안에 있는 수액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디스크병, 즉 파열성 디스크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파열성 디스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안에 있는 조직이 닳고 얇아져서 얇아진 디스크로 진행을 했다가 그 부분들이 이제 점점 찢어지고 닳고 없어져서 퇴행성 디스크로 진행하죠. 건강한 디스크를 제외한 이 나머지 관계들이 대부분 허리 통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저희가 그림 모식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파열이 되는 경우, 퇴행이 되는 경우 다양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원인들이 어떤 척추 질환들을 유발할까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디스크 파열에 의해서 생기는 목, 허리 디스크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여러 가지 조직에 의해서 좁아져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 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특히 신경근이라고 해서 신경 가닥이 있습니다. 그 가닥이 통과하는 공간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가 특징적으로 생겨서 이제 좁아져서 생기는 추간공 협착증,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 세 가지 저희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일단 질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허리 디스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을 경우 우리 몸이 어떤 이상 신호를 줄까요? 일단 많이 아프죠. 예, 많이 네.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그다음에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굉장히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와 동시에 다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아픈 이유는 이 신경근,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허리 어느 부분에서 눌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앉으면은 특히나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더욱 아파서 환자분들이 자꾸 서 계시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가로 본인 스스로 이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허리가 되게 아플 때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려고 했을 때 통증이나 힘이 떨어져서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다리가 들어 올리기가 힘든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척추관 협착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달라졌어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연령대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네. 이제 할머님으로 좀 그림을 표현을 했고요. 네. 대체적으로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있던 통증이 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허리보다는 엉치나 다리, 발이 아픈 하지 쪽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요. 걸으면은 자꾸 다리가 아파서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한 5분, 10분 좀 걷다가 아이고 하면서 허리 숙이고 자꾸 앉으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협착증의 주요한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 보면 근력이 없어서 못 들 것 같으신 분들이 굉장히 쑥쑥 잘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디스크와 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 수는 있는데 다리가 좀 많이 아프시거나 그랬던 분들은 협착증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간공 협착증은 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예,
추간공 협착증은 말 그대로 어떤 신경 가닥이 나가는 통로 한 군데가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증상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어느 특정 부분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허리 어떤 특정 자세,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굽히거나 해서 이 추간공이 좁아지는 자세를 유발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그거를 더 넓혀주는 자세에서는 증상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부분에 국한된 감각장애라든지 근력저하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아 내가 협착증 중에서도 추간공이 좀 있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셔서 병원을 방문하실 것 네. 필요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까지 여러 가지 좀 증상들이 다른 점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증상들 중에서 내가 좀 속하는 게 있다. 나도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들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증의 원인을 일단은 잘 파악을 해서 질환별로 좀 이제 다른 치료법을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척추 질환의 치료 단계가 좀 있더라고요. 1단계부터요. 예. 뭐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눠봤는데요. 1단계는 제일 흔하게 많이 받아오셨던 그런 치료들입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약을 좀 드시거나 물리치료 받거나 운동치료 받거나 해서 뭐 안정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요 정도 한 2주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로 좀 해결이 되는데 네.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보통 병원 가셔서 이제 그다음 단계 검사나 이런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척추 질환이 있었구나라는 진단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비수술 치료라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이제 풍선 확장술이나 유착박 미술, 고주파 수액 강압술인데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예전에는 바로 3단계로 수술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척추 유압술, 현미경 강압술 같이 등을 일부 절개를 하고 네. 기구를 넣거나 안에 조직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비수술과 수술 사이에 경계가 좀 모호한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 과정은 똑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시술과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2.5단계로 좀 붙였는데요. 이런 비수술 치료에 가까운 수술이 새로 개발이 돼서 이런 단계대로 좀 치료를 해나가면 보통 수술 전 단계에서는 보통 한 100에 95명 정도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꼭 수술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술하는 방법, 수술을 하지 않은 방법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그 두 가지 방법이 다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게요. 그 보통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가 시술이고 뭐가 수술이냐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각각의 좀 구분이 되지만 제일 이해하기 편하신 거는 수술은 칼을 대는 거, 네. 시술은 칼을 대지 않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절개가 거의 없고요. 절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대신에 수술은 이런 시술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예후가 좋고 시술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술과 수술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효과도 좀 궁금합니다. 예. 효과는 보통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좀 없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용한 질환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는 유착박 리즘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수술은 절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좀 긴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조직을 필수적으로 좀 손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척추 유압술과 인공 디스크 수술 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척추 시술과 수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던 분들도 좋고요. 다리 쪽이 이상하게 저리는데 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한번 털어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2-6677-00
8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훈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 허리 통증,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자, 앞서서 이제 척추 시술과 수술의 특징 그리고 뭐 간단한 차이점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 두 치료가 갖고 있는 한계점도 좀 각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또 생겼다고요. 예, 그게 이제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안에 우리가 작은 관을 이용을 해서 병변 부분을 직접 카메라를 넣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제 흔하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방법들은 시술에 가까운 척추 내시경이고요. 오른쪽은 수술에 가까운 그런 척추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착 박리술, 풍선 확장술 같은 거는 기존에 있었던 시술 방법에 내시경 치료가 좀 추가가 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수술의 접근 방법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을 하나 집어넣는 단방향 척추 내시경과 관을 2개 넣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도 생각보다 꽤 다양하네요.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질환에 어떤 방법이 적용이 되는지 좀 나눠서 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유착 박리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꼬리뼈로 접근, 몸 안에 이제 신경관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느다란 관과 필요에 따라서는 요 안에 가느다란 내시경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병변 부분을 접근해서 치료를 하고요.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좁아져 있는 부분, 특히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런 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압력을 풀어내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심장혈관 막히면은 심장 풍선으로 넓히고 네. 스텐트 넣고 하는 치료를 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허리에 적용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아져 있는 부분에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풍선으로 넓히고 길을 내주는 게 풍선 확장술이고요. 네. 적응할 수 있는 질환들은 파열성 디스크 같은 디스크 질환, 그다음에 척추관 또는 추간공 협착증 환자한테 굉장히 좀 잘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2개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단방향, 양방향. 이건 또 어떻게 좀 질환이 다를까요?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치료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네. 관을 하나를 넣는 게 단방향이고 그다음에 내시경관과 수술 들어가는 기구가 들어가는 통로를 각각 만들어서 하는 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인데 사실은 기존의 수술과 거의 동일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됐거나 해서 접근 자체가 수술로밖에는 안 됐던 경우가 굉장히 이 방법을 통해서 접근이 굉장히 좀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 어떤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 확장술부터 좀 시술 원리 알아볼게요. 예, 여기 뭐 이름에 워낙 간단하게 설명이 다 돼 있어서 신경관이 이제 환자분 MRI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다가 요 한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좁아져 있거든요. 요 좁아져 있는 부분을 예전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로 요 주변 조직을 걷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관 끝에 풍선이 달려 있어서요.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을 굉장히 넓혀주는 그런 치료고요. 요거는 실제 환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좁아져 있는 부분을 여기 좀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두껍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풍선입니다. 그래서 풍선으로 좁아져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여기 있는 요 모형 그림처럼 막혀 있는 부분이 신경 주변으로 해서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풍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 영상도 좀 준비를 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환자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C암이라고 해서 환자분 직접 엑스레이로 우리가 이제 계속 투시를 하면서 기구가 우리 몸 안에 이제 점점 접근을 하는 건데요. 환자분 왼쪽에 있는 신경 공간으로 관이 이제 쏙 들어가서 공간 주변에 풍선으로 저렇게 넓힌 다음에 우리 치료 약물을 넣고 해서 좁아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한 거고요. 뚫리고 나서는 저렇게 신경 주변으로 우리가 이제 염색약을 넣어서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윗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경의 큰 통로 자체가 막혀 있는 부분을 저런 풍선관을 이용해서 뚫고 치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좀 움직이는 모습까지 이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풍선 확장술을 받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사진과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좀 만나볼게요. 예. 뭐 이거 매번 찍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 환자분 치료하려고 하는 관 신경 통로가 이렇게 관이 들어가서 좁아져 있는 걸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남겼고요. 그 다음에 뚫고 나서 막혀 있는 부분이 완전히 뚫린 거를 확인을 하는 영상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 전에 이렇게 심하게 막혀 있어 거의 까맣게 여기 통로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여기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요 이하 부분으로 약물 통과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다음 영상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360도로 돌려가면서 좀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아까 영상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좀 그래픽으로 좀 만든 거고요. 이렇게 영상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왼쪽에 지금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굉장히 덜 흘러가던 공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공간으로 확장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선 확장술을 받기 전과 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사진과 영상까지도 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 저희 받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바로 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세요. 네, 72세시고요.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또 고민이신지 한번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예. 병원 내원해가지고 시술하고 뭐 이거 다 이제 했거든요, 치료를. 예. 근데 한 지금 작년 9월부터 그랬는데 그 시술도 끝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허리 쪽으로 엉덩이로 해가지고 다리 이제 엄지 발가락 거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아파요. 저리고. 엄지발가락이요? 예. 지금 어머님이 예전에 그 병원에서 치료받기 전에 진단이 뭐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치료를 혹시 받으셨나요? 척추관 협착. 협착증. 예. 예. 협착증 진단 받고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떤 내용의 치료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시술 허리 쪽으로 시술을 몇 번 받았거든요. 예. 혹시 그냥 간단하게 누워서 주사 치료 정도 받으신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모니터를 이렇게 봐가면서 예. 이렇게 하는 그 시술을 했어요. 예.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시술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해당되는 거를 본인들은 이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 있으면 협착증 주변에 그 유착된 부분을 좀 녹여내고 그다음에 신경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시암 모니터를 보면서 꼬리뼈 또는 허리 직접 신경 지나가는 관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를 받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지금 보통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받으셔도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또는 간단한 정도의 시술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치료가 전 단계가 어떤 치료였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치료를 계속 의미 없이 반복하기보다는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예를 들어서 꼬리뼈에다가 신경 차단술 같은 시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풍선 확장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협착의 정도를 좀 풀어볼 수 있고요. 만약에 협착증을 이런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시술 같은 수술을 이용을 해서 직접 좁아져 있는 병변을 좀 걷어내고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까지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의 상태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전 단계에 어떤 치료까지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충분히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나눠볼 이야기들도 이제 바로 그런 다양한 치료법들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처럼 방송 보시면서 고민이나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봤거든요. 수술하지 않고도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나눠봤고요. 어떤 분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질환들은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처럼 좁아져 있는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비수술 치료로 뭐 좀 전에 전화 주신 분처럼 만약에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주사 치료 정도로 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 통증 완화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충분히 우리가 풍선 확장술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수술을 받고 한 몇 년은 잘 지냈는데 그 후에 계속 통증이 좀 진행이 된다 할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풍선 확장술로 보통 우리가 수술하면은 주변 조직에 굉장히 많이 흉해지면서 들러붙거든요. 그렇죠. 그런 들러붙은 부분들을 풍선 확장을 통해서 유착 박리만 해도 굉장히 좀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유착증에 의한 만성 신경통이 있는 경우까지 이런 풍선 확장술의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풍선 확장술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협착증 환자치고는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고요. 55세 남성이시고 협착증이 오게 된 계기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이 진행되면서 협착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있었고 다리 저린 증상도 같이 있었고요. 디스크로 이미 2년 전에 시술도 한번 받으셨고 4개월 전서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주사 치료나 이런 거를 했는데 별다른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예전에 있었던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동시에 진단된 분이었습니다. 환자분 MRI를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영상이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네. 심하게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요 뒤쪽으로 해서 신경 공간이 좁아져 있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 여기를 다 걷어내고 막 근사하게 수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네. 환자분 나이가 젊으시고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나 지금 현재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좁아져 있는 부분에 풍선관을 집어넣어서 막혀 있는 부분을 넓혀주고 신경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면 증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치료를 했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이제 시술 받았던 설명 사진이 있네요. 예. 한번 더 볼게요. 아까 예. 그분 치료하는 과정인데요. 좁아져 있는 부분에 이런 관이 하나 들어가서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선관으로 좁아져 있는 부분 확장을 하고 신경 나가는 통로, 증상이 지금 심했던 부분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막혀있던 부분을 완전히 뚫어서 이렇게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이 완전히 끝까지 다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자 55세 남성분의 풍선 확장술 시행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풍선 확장술이 갖고 있던 특징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절개 없어서 흉터가 없고요. 빠른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간단하고 치료 접근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그 이외에 다른 합병증이 있어서 네.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시술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고요. 시술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당일 오셔서 치료받고 그날 오후쯤이면 퇴원 가능한 그런 간단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예.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꼭 이제 효과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뭐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대학병원, 유명한 병원들까지 포함해서 네. 요 시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치료 결과에 대해서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이 효과가 인정이 돼서 실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믿고 좀 선택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현대인들이 주로 이제 겪는 고질적인 만성 통증하면 이제 허리 통증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또 흔한 게 바로 이제 목 쪽의 통증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어떤가요? 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에는 수술인데 사실은 목에 이제 칼 대고 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대치보다도 오히려 더 결과가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어서 네.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례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 팔 전체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었고 2년 전서부터 치료받고 좀 괜찮다가 다시 3개월 전서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6번, 7번 사이에 있는 목 디스크로 진단이 됐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까지는 사실은 디스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 신경이 지나가야 될 통로인데 네네. 여기까지 지금 디스크가 터져서 공간을 막고 있어요. 단면을 보게 되면 여기 디스크가 있는 공간에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여기가 신경이 빠져나가는 통로인데 여기를 완전히 누르면서 환자분 증상이 유발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이 정도였으면은 환자분 통증도 심하고 하면은 결국 수술을 해서 디스크 전체를 끄집어내고 여기다 뭐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든지 앞에 뭐 나사목과 철판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여기 튀어나온 디스크가 감압이 됐고 수술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분 같은 경우에 거의 완치가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주파수의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이 고주파수의 감압술 치료 원리가 좀 궁금하네요. 예, 치료 원리는 우리 디스크 내부에다가 비수술적인 시술로 국소 마취를 하고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디스크 내 병변에 가느다란 바늘을 넣습니다. 근데 이 바늘 끝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고주파 바늘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외부에서 고주파 발진기가 이런 기구 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에너지가 전달된 디스크 주변이 수축 응고돼서 디스크 자체가 부피가 줄어들고 그 안에 있는 염증 반응이 해결이 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게 되면은 디스크 내부에다가 이런 바늘을 삽입을 해서 병변 부분까지 접근을 하게 되고요. 네. 접근한 부분에 우리가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 이쪽 주변이 이제 수축과 응고 반응을 일으키고 주변에 있던 염증 조직까지 좀 해결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응고된 그런 디스크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면서 신경이 감압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주파수의 감압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디스크 옆쪽으로 해서 저런 가느다란 바늘이 들어가고요. 바늘 끝으로 해서 이제 내부에 이제 우리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느다란 고주파 바늘이 직접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네.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주변으로 저런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보내주면은 고주파 에너지 주변으로 해서 플라즈마라는 게 형성이 되고 온도가 한 70도 정도, 75도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스크 주변에 있는 부분은 수축이 되고 응고가 되면서 원래의 크기로 점점점 돌아오게 되고 주변에 있는 그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염증까지도 해결이 되면서 밖에 눌려 있었던 신경이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나눠보니까 그 원리가 조금 더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목 디스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굉장히 짧게 치료가 가능하고요. 역시 똑같이 가느다란 바늘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회복이 빠릅니다. 그다음에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있어서 치료받기 네.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담 없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영상 장치로 직접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다른 치료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주파수의 감압술의 특징까지 저희 짚어봤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아주 좀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지금 허리나 엉덩이 통증, 뭐 다리 쪽의 저림도 좋고요. 목 쪽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 한번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자, 어머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프리오 치료를 한 5번쯤 시술했어요. 받았어요. 네. 예, 받았는데 다리 있는 쪽이 아직까지 시렵고 약간 쩌리고 그래요. 저리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한번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이요. 60연이시고 그 네. 프롤로 치료를 받으신 거죠? 예. 예. 작년부터 받았어요. 작년부터 프롤로 치료를 한 5번 예, 정도 받으셨고 프롤로 예. 치료 받기 전에 증상 자체가 제일 불편했던 게 어떤 거였었나요? 그 사진 4마리인가 그거 찍으니까 허리 예. 협착증이라가 3, 4. 허리 거기가 3, 좀 4번의 맥혔다고 협착증. 예, 맥혔고 예. 디스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협착증이 같이 좀 진행이 됐던 예, 사례인 예. 것 같고요.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롤로 치료뿐만 아니라 아마 신경 차단술 같은 것도 아마 동시에 좀 진행이 됐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해왔던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뭐 크게 고민할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그래서 넘어가는 게 지금, 예, 예, 5번쯤 받았는데 예. 또 거기를 가야 하는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하다가 예. 한 2달 지금 됐거든. 또 이제 예. 할 시간이.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고민이거든요. 뭐 가라말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그 다음 네. 단계로 우리가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풍선확장술 같은 거를 이용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네. 풍선확장술도 만약에 치료가 좀 힘들겠다라고 보면은 그 이외에는 뭐 예. 설명드렸던 그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변변 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한 번쯤은 자문을 좀 구하고 좀 네.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좀 받는 게 환자분께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환자분께는 제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일단은 프롤로 치료를 뭐 더 받으시는 거는 환자분의 네. 개인적인 의사시지만 예. 뭐 그 이외에 다른 치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면은 거기서 찍은 사진을 가져가야 하나, 떼가지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영상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면 됩니다. 네. 예. 기존에 이제 검사를 받으셨던 자료가 있으시면 네, 그걸 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또 적절한 치료법들 좀 시도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상담 계획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하동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51세 여성분이네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 환자분이셨고요. 이미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됐던 분입니다. 네. 경막의 신경 차단술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치료 같은 것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다리 저림 현상이 계속돼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심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한마디에서 굉장히 심하게 눌려 있었고요. 눌려 있네요. 단면을 보면은 요 옆에서 본 사진보다는 좀 더 심하게 눌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누르는 원인이 디스크도 별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요 뒤쪽에 있는 우리가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두꺼워져서 요 신경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이 황색인대라고 하는 게 우리 인대인데
우리 일 많이 하면은 손에 굳은 살 박히잖아요. 네네네. 요 관절이 일 많이 하면 그 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신경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그 인대를 좀 줄이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에 여기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요 뼈를 갖다가 다 걷어내고 나사목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관 하나 들어가서 여기 지금 까맣게 막혀 있던 부분을 이렇게 하얗게 제거를 하면서 환자분 치료가 됐고요. 네. 증상 자체는 거의 다 완벽하게 사라졌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뭐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 방법 그리고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병변 부분에 우리가 이제 최소 절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을 하나 넣으면은 단방향이라고 했고 관과 기구가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시경이 삽입이 되고 그다음에 수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통 허리 수술하면은 보통 4에서 5cm 정도의 절개를 필요로 했는데 네. 이 관이 들어가는 굵기가 보통 한 8mm쯤 되거든요. 1c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개를 보통 1cm 미만의 흉이 하나 있거나 2개 정도만 남기는 치료이기 때문에 살이 잘 아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치료를 해놓고서도 어디로 했는지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흉이 적게 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네. 수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병변 부분에 내시경 카메라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구멍으로는 수술 기구가 들어갑니다. 단방향일 경우에는 요 내시경 자체에 요 수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하고요. 여기 모형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네. 보통 수술하게 되면 현미경 깊이가 한 요 정도 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시경 카메라는 바로 병변 바로 위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시야도 좋고 그다음 네. 환자분 병변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도 굉장히 편하고 네. 치료받는 환자분도 편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술 병변을 직접 가까이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한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술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척추 내시경 치료. 이 수술 후에 이제 시술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환자분 병변 이제 치료 전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고 뒤쪽에 인대도 두꺼워져서 신경이 나가는 요 흰색 통로가 여기서 완전히 막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실제로 환자분 병변이 있는 부분을 수술하는 도중에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누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 황색인대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네. 이게 이제 두꺼워져서 요 밑에 지금 보이진 않는 신경을 완전히 꽉 누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 저 인대를 걷어내고 나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눌려 있었던 신경이거든요. 처음에 눌려 있을 때는 완전히 백지창처럼 우리 얼굴 하얗게 질린 사람처럼 신경이 하얗게 변해 있다가 네. 저거를 제거하고 나서는 분홍색의 아주 보기 좋은 색으로 돌아오면서 치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분 MRI 사진 찍었더니 누르 있었던 그리고 막혀 있었던 신경 통로가 완전히 뚫려서 뭐 거의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소견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기 전과 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 척추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만나본 사례를처럼 척추가 협착증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분들 외에 또 어떤 분들에게 좀 적용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허리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허리 디스크병, 그다음에 급성 파열성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수술 후에 통증증후군이라고 해서 뭔가 검사를 했는데 계속 뭔가 원인은 잘 모르겠고 환자분은 네. 불편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병소를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통이나 하지방사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척추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꽤 다양한 이 질환의 척추 내시경 치료가 좀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척추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척추 내시경 시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조직 손상,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절개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흉터를 찾아보기 좀 힘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치료 자체가 국소 마취 하나 아니면은 부분 마취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요. 내시경을 보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하게 확대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 빠른 복귀 가능하고요. 치료 과정 중에서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혈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수술 부작용, 후유증 같은 것들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출혈, 감염 같은 건데, 네. 감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물로 씻어내서 시야를 계속 맑게 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균이 들어가서 어디 들러붙을 그런 찬스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후유증도 굉장히 적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허리나 엉덩이 통증 그리고 다리, 발 쪽의 저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이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4세. 네, 64세시고요. 지금 어디가 어떻게 가장 많이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허리 당거한 네네. 허리. 예, 허리가- 아버님, 예, 허리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전 디스크라 저기 수술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예, 몇 년 전에 수술하셨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딴 데 정형외과를 다녔었어요. 예. 다녀요 지금도. 예. 주사 맞고 거기서 무슨 주사인지 무슨 4번 찌르더라고. 뭐 맞고서 믿으면 괜찮은데 또 그래. 수술을 언제 그래가지고- 받으셨어요? 몇 년 전에? 한 6, 7년 됐어요. 6, 7년 정도 되셨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 다시 들어서 불편하신 거는 또 그렇다고 하신 건 한 언제쯤부터 다시 그러던가요? 계속 그랬어요. 계속. 계속 불편하셨어요? 수술 후에도? 하고 나서도 예. 얼마 좀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계속 또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 지금 허리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막 지금은- 저리고 불편한 것도 같이 있나요? 저리는 건 없는데 허리만 예. 아파요. 허리만 허리가. 아파요. 예. 허리가 며칠이 좀 괜찮은 예. 주사만 좀 괜찮은데 예. 또 그래. 아. 일단은 그래가지고- 수술 후에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워낙에 약해져 있었던 허리의 디스크나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약해졌던 관절이 더 약해지면서 어긋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발을 했는데 재발한 정도가 심하진 않아서 이 정도면은 주사 치료로 좀 버텨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그렇게 좀 치료를 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이게 6, 7년 동안 계속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됐으면 제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허리 관절 자체의 변성이 되는 겁니다. 변성이 되면은 관절 자체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점점점 좁아지고 그다음에 뼈들이 더 자라나서 주변 조직하고 막 엉겨붙는 그런 진행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어쨌거나 그런 예전에 치료받았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환자분 상태를 파악을 해서 환자분한테 제일 도움될 게 뭔지를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전화통화상으로만으로는 조금 설명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치료를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디스크 치료를 했는데 그 효과가 한두 달밖에 안 갔다고 한다면은 뭔가 다른 문제가 지금 현재 계속 지속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뿌리 뽑아야 될 그런 허리 통증을 지금 계속 안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하고 불편하시더라도 막 너무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그리고 좀 끈기 있게 치료를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이제 원인만 잘 찾는다면 지금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저기 전기 하는 거 뜨뜻한 거 있잖아요. 예? 전기 꽂는 거 뜨뜻한 거. 전기 꼽는 거 뜨뜻한 예. 예, 그거 해가지고 뜨뜻해가지고 저기 하면은 좀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그래.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 치료 단계로 따지면은 굉장히 낮은 단계의 그런 어떤 보존적인 아니, 치료거든요. 그거 가끔 하면 괜찮은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가끔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집에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예, 방법 중에 온열 하나인 치료 것 같은 거 좀, 같습니다. 예. 네, 그 온열 치료 이제 계속해서 좀 쭉 꾸준히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좀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는 아직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하동화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료 시 주의할 점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거는 뭐 100번을 강조해도 뭐 부족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허리 치료를 하고 나서도 환자분들은 보통 그 치료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바른 자세 취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하고 그다음에 흡연 금지하시고 네. 그다음에 체중 조절하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셔서 치료받는 거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환자분들 증상이 있을 때 병원 뭐 어디든지 괜찮으니까요. 가시면 저를 포함한 의사가 치료는 꼭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냈을 때 그걸 좀 빠르게 캐치하시고 병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하동화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